흔히들 은퇴하면 62세를 떠올리시죠? 근데 오늘은 그 생각에 한번 제대로 딴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55세 은퇴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은퇴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게 될지도 모를 그런 새로운 관점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왜 하필 62세일까요? 이 숫자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요,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삶, 멋진 재정 계획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하나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둔 셈이죠. 저는 이걸 바로 62세 은퇴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덫에 빠지는데요. 이 덫이 요구하는 대가가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앗아가는 거죠. 이 덫이 정확히 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프스타일 결정을 그냥 정부 프로그램 자격에 맞춰버리는 것. 이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은퇴 후 가장 건강하고 활기찰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돼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55세부터 61세까지의 시간. 자녀들은 다 컸고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고 아마 순자산도 꽤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몸은 아직 쌩쌩하고 에너지는 최고조에 달해 있죠. 바로 이 시간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62세까지 기다리는 게 돈 말고 뭘 잃게 만드는지 그 비재정적인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건강과 인생 경험이라는 기회비용이죠.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잖아요. 노인학에서는요, 은퇴 후의 삶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요. 바로 고고, 슬로우고, 그리고 노고 시기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고고 시기, 즉 55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이때가 바로 진짜 모험을 떠나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황금기라는 거죠. 이 귀한 7년을 회의실에 앉아서 이메일 답장하면서 보내는 게 맞을까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아주 생생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추픽추 등반을 상상해보세요. 자, 56세에 은퇴해서 갔다고 칩시다. 아마 고산지대에도 잘 적응하고 체력도 넘쳐서 그 장엄한 광경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63세에 갔다면요? 슬슬 무릎이 쑤셔오고 고산병 증세는 더 심하게 느껴지고 멋진 경치를 감상하기보다는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느라 바쁠지도 몰라요. 경험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는 65세까지 일할 계획이셨는데 저랑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글쎄 58세에 은퇴해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분이 딱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구나. 그 기회비용의 실체를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음 달에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면서 1년만 더 하는 그런 은퇴 계획 말고요. 여러분의 진짜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계획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은퇴 계획이라는 게 그렇죠. 은퇴하면 소득의 80%는 있어야 해요. 라던가 최소 30억은 모아야 합니다. 같은 무섭고 추상적인 숫자부터 들이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1년만 더 증후군에 빠지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방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는 거죠. 바로 라이프스타일 역산 매핑이라는 건데요. 딱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청사진 그리기. 일단 돈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내가 꿈꾸는 완벽한 은퇴 생활을 한번 디자인해 보는 거예요. 둘째, 가격표 붙이기. 이제 그 꿈에다 현실적인 가격표를 붙이는 거죠. 골프 회원권은 얼마? 꿈에 그리던 해외여행은 얼마?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용 재고하기. 출퇴근 교통비, 비싼 점심값, 정장 사는 돈, 이런 식으로 직장 때문에 나갔던 돈을 싹 다 빼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뭐냐면 내가 진짜 은퇴해서 살 때 필요한 돈이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은퇴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올 차례죠. 아니, 55세 은퇴 좋은 건 알겠는데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몇 년 동안 소득 없이 어떻게 살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마법 같은 해결책 하나가 짠!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연금 제도나 투자 계좌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 다리를 놓을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써먹을 수 있는 도구는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랑 연금저축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만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빼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면 조기 은퇴 후에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벌금 없이 내 돈을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일반 투자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연금 계좌 말고 따로 굴리고 있던 주식이나 펀드 계좌, 다들 조금씩은 있으시죠? 이 자산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는 거죠. 물론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은퇴 초기에는 근로소득이 없으니까요. 이걸 잘 나눠서 팔면 세금 부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효과적인 소득다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요. 내가 가진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새로 계산돼요. 물론 이것도 은퇴 예산에 꼭 넣어야 하는 항목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조기 은퇴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5세 은퇴가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걸 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도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조기 은퇴라고 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재정적인 희생을 좀 감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전략적으로 잘 계획한 55세 은퇴가 재정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면요? 이 역발상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조기 은퇴자가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렛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금 최적화. 근로소득이 없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연금 받는 금액을 조절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것도 피할 수 있죠. 둘째, 지리적 차익거래. 생활비가 비싼 것에서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실질 소득이 확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배당. 갑자기 많아진 자유시간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투자는 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물가 비싼 서울에서 살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도시로 이사만 가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10% 이상 늘어나는 월급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 몇 푼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내 자산의 수명을 늘리는 아주 강력한 전략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3가지 지렛대를 활용하면 조기 은퇴자는 자신의 소득, 사는 곳, 그리고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건 우리가 직장에 묶여 있을 때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재정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모든 걸 한번 종합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 바로 그거 시기는 여러분에게 얼마짜리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여러분의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